성공 비결이 밝혀졌다. 임자는 음악의 제왕 3 결승전 전날 밤 서빈애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결승전 전날 밤 도시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스튜디오 건물 앞 유리벽에는 네온 조명이 번져 붙었고 보안 게이트는 평소보다 2배로 느리게 열렸다. 누군가를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듯. 그날 밤 11시 47분 한 통의 메시지가 편집국 메일함에 떨어졌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제목 성공 비결. 오늘 밤 끝납니다. 첨부된 사진은 흔들렸고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어떤 장면을 외면하기엔 충분히 또렷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인물 둘. 한 명은 체구가 작았고 한 명은 어깨선이 뚜렷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 임자. 음악의 제왕 3결승전은 이미 폭풍 한가운데였다. 우승 후보는 셋, 결승 무대는 단 하나. 심사위원의 눈빛과 관객의 호흡이 참가자들의 운명을 가르는 밤. 특히 서빈애는 이번 시즌 내내 기적의 상승 곡선이라는 말로 요약됐다. 초반엔 조용히, 중반엔 날카롭게, 그리고 준결승에선 단 한 소절로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누군가는 조작이라 속삭였다. 그리고 결승 전날 그 속삭임이 드디어 형태를 갖췄다. 1. 누가 먼저 연락했는가? 소문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작은 틈새에서 말끝이 부러진 문장으로. 서빈애, 어젯밤에 누군가를 만났대. 누구를? 그, 임자라는 사람. 임자는 음악의 제왕 세계에선 전설 같은 존재였다. 정확한 직함은 아무도 단정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대표 프로듀서라 했고, 어떤 사람은 투자자라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결승 무대를 좌우하는 그림자라고도 했다. 중요한 건 하나였다. 그가 움직이면 결과가 흔들린다. 결승 리허설을 마친 서빈애는 평소처럼 숙소로 향하는 차량에 탔다. 그게 공식 기록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말했다. 차량이 숙소로 안 갔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강 쪽으로 빠졌어요. 강변의 바람은 차가웠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곳엔 대형 방송장비 트럭들이 잠시 멈춰 서는 임시 주차장이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군가를 잠깐 만나기엔 너무 좋은 장소. 짧고 강렬한 만남을 하기엔 더더욱. 2. 짧지만 강렬했다. 그 7분의 의미.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검은 승합차 문이 열렸고 서빈애로 추정되는 작은 실루엣이 내렸다. 모자는 깊게 눌렀었고 목도리는 코끝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다가왔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려는 찰나 그 인물은 몸을 살짝 틀어 빛을 피해갔다. 둘은 말없이 마주섰다. 멀리서 들리는 건 강물 소리와 누군가의 숨이 깔리는 소리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밤 산책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보자의 손끝은 떨렸다. 그 사람, 임자였어요. 확실해요. 둘은 대화를 시작했다. 입술이 움직였고 손이 몇 번 공중을 가르며 짧게 휘둘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임자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종이인지 USB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카메라는 그걸 끝내 명확히 잡지 못했다. 서빈애는 잠깐 망설였다. 손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는 사람처럼. 하지만 결국 봉투는 서빈애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때 임자가 고개를 숙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한마디를 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가 그 입모양을 읽었다. 내일 무대 위에서. 그렇게 만남은 끝났다. 7분. 시계 초침이 7번 큰 숨을 쉬는 동안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차량 문이 닫히고 강변엔 다시 바람만 남았다. 짧지만 강렬했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현실감 있을 수 있을까? 3. 결승전 당일. 서빈애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음 날 결승전 생방송은 시작부터 과열됐다. 객석은 꽉 찼고 카메라가 관객 얼굴을 훑을 때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우승전이 아니다. 진실을 삼키는 밤이다. 서빈예가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스태프 몇 명이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뭔가를 본 사람들처럼 혹은 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무대 위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음정은 더 단단했고 호흡은 더 길었고 감정선은 이상할 만큼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빈의 등을 밀어주는 듯했다. 곡 중반 그는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가 포착한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별표 확신의 미소 별표였다. 누군가와 약속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 심사위원석 한쪽에서 누군가 펜을 멈췄다. 손끝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석 어딘가에서 낮게 터진 말. 진짜였네. 봉투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 결승 무대 직후 소문은 폭발했다. 단정하는 말과 부정하는 말이 뒤엉켜 SNS는 새벽까지 타올랐다. 대본이 있었다. 선곡이 바뀌었다. 코칭이 들어갔다. 표가 움직였다. 하지만 정작 모두가 붙잡고 놓지 못한 건 하나였다. 그 봉투. 만약 봉투 안이 단순한 격려 편지라면 혹은 컨디션 관리용 목캔디라면 웃기지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는다. 사람들을 흔드는 건 늘 가능성의 공포다. 봉투 안이 악보일 가능성. 편곡키일 가능성, 결승 무대의 카메라 동선일 가능성, 혹은 승리를 위한 조건일 가능성. 제보자는 말했다. 그날 밤 임자가 봉투를 내밀 때 손가락이 아주 잠깐 떨렸어요. 그 떨림이 미안함 같았어요. 미안함. 그 단어는 서늘했다. 좋은 의도로도 나쁜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잔혹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하다. 반전, 임자는 정말 그림자였나? 이야기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다. 은밀한 만남은 거래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순간, 진실은 그 공식에 맞춰 재단된다. 그런데 결승이 끝난 다음 날 새벽 3시 12분, 또 다른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음성 파일이었다. 바람 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남성의 목소리. 네가 원하는 건 우승이 아니잖아. 무대에서 살아남는 거야. 그 다음 문장이 문제였다. 봉투는 네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 이건 거래의 언어가 아니었다. 협박도 아니었다. 오히려 보호에 가까운 말투였다. 마치 누군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붙잡는 느낌. 그렇다면 임자는 무엇인가? 결승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결승이라는 폭풍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자? 혹은 더 잔인하게 이미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던 자? 사람들은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 분노는 단순할 때 유지된다. 하지만 서사가 복잡해지면 분노는 질문으로 바뀐다. 서빈애는 왜 만났지? 임자는 왜 하필 결승 전날이었지? 짧지만 강렬한 만남. 그게 정말 성공 비결이었나? 마지막 장면. 서빈애의 문자 한 줄. 그날 오후 서빈예가 공식 계정에 단 한 줄을 올렸다. 해명도, 부정도, 사과도 아니었다. 짧고 건조한 문장. 어젯밤 저는 누군가에게서 무대 위에서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한 줄은 기름이었다. 사람들의 상상에 불을 붙였다. 누군가는 역시 코칭이라 했고, 누군가는 거래를 포장한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저건 도움받은 사람이 쓰는 문장 같아.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마지막 문장. 하지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당신들은 믿어줄까요? 믿음의 문제. 결국 모든 소문은 그 지점으로 흘러간다. 증거가 아니라 감정, 사실이 아니라 확신. 결승전 전날 밤의 7분은 아직도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다. 거래였는지, 보호였는지, 경고였는지, 혹은 누군가의 오해였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밤 강변에서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간 것은 봉투만이 아니었다. 서빈애의 운명이, 그리고 음악의 제왕 3위 결말이 그 어두운 바람 속에서 잠깐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 앞에 서 있다. 임자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는 결승전 전날 밤만 움직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